가까이 할수록 사람 피말리게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유형은 내로남불. 약속을 상대방이 늦게 되면 나는 이렇게 시간 개념 없는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막상 본인이 늦으면 차가 너무 막히고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하죠. 두 번째는 회피형 인간이 있어요. 그래 알아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리고 연락 안 한다든지 갑자기 다른 주제로 전환한다든지 문제를 외면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공감을 해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혹시 보셨어요? 인터넷에서 초등학교 시험 문제였나 봐요. 다음 중 공감하며 말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정말 한심하구나, 2번 나는 달리기 잘하는데, 3번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지, 4번 원장님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으실까요? 너무 많죠. 가까이 할수록 사람 피말리게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인간관계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인간관계에 되게 중요시 여기고 쉽사리 끊어내지는 못하잖아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랑 상호작용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하는 게 생존에 너무 유리해요. 생존 본능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힘들 거고, 또 하나는 착한 사람들, 정이 많고 연민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다 더해서 인간관계를 매몰차게 이렇게 끊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측은지심이 있는 거죠. 전 착한 사람이었나 보네요. 저도. 그러면은 측은심을 느끼더라도 손절해야 된다, 그런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관계를 소유하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상대방의 일정, 시간, 감정, 또 누구를 만나냐 아니냐, 무얼 하냐 안 하냐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너 요즘 나한테 좀 소홀한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해요.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뭐 해? 하는데 이번 주에는 선약이 있어, 이렇게 하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아, 선약 있나 보다. 근데 무슨 선약인데? 아, 그건 내 개인적인 거야. 왜 너 나 사이에 이렇게 비밀이 있어? 그러면서 경계를 이렇게 짓는 거를 되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요청을 좀 미루거나 이런 식이면 굉장히 화를 내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관계를 소유하려는 특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보통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은 제가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해드려요. 사과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과에 대한 막 집착이 생길까요? 아니죠. 비슷해요. 관계에 대한 아주 결핍감이 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엄청 관계에 집착하거든요. 내가 이 관계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과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관계라는 게 약간 멀어질 때도 있고 조금 더 가까워질 때도 있고 이렇게 파도를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모 아니면 도예요. 우리 관계가 아주 가깝지 않다면 우리 관계가 끝나는 거랑 다름없어,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은 관계의 그런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거를 좀 경험을 잘 못 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고 보니까 연인 사이에서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 많아요. 연인 사이에 이렇게 과몰입하고 이번 주는 뭐해? 오늘은 뭐해? 다음 주는 뭐해? 토요일날 뭐해? 11시에 뭐해? 이렇게 하면은 연인들이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옛날 남친은 내가 이번 주에 뭐 하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이번 남친은 다 물어보는구나 하면서 애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좀 과한 경우에는 소유하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위험한 사인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유형이 또 있어요. 내로남불. 내로남불,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이래,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아, 그건 틀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설령 자기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절대 그거를 사과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어, 그때는 그게 맞는 거였어, 내가 틀려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죠.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상대방이 반박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면 네가 뭘 잘 모르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존감이 낮아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내가 맞다는 걸 늘 증명을 해야 돼요. 만약에 PD님이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유치원이 아저씨 12 곱하기 25 할 줄 알아요? 모르겠는데. 저는 12 곱하기 25가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막 암산을 해갖고 막 말해요. 그러면 화가 막 나요. 아유 귀여워. 어이구 2자리 곱하기 2자리도 할 줄 알아. 암산으로. 이야 천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네가 지금 날 무시해? 너 그럼 3자리 곱하기 2자리 할 줄 알아? 뭐 너 소수점 뭔 줄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싸우려 드는 거죠. 이 자존감이 튼튼하고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타격을 크게 받지 않거든요. 도리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나도 한번 더 생각해볼게. 뭐 새로운 관점이다 하고 자기 발전 또는 자아 성찰의 기회로 삼죠.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에서 약속을 늦었어요. 상대방이 늦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약속에 늦을 수가 있냐. 나는 이렇게 시간 개념 없는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 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나오고요. 막상 본인이 늦으면 차가 너무 막히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걸어서 오느라고 힘들었고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말을 하죠. 또는 문자 메시지에 답장이 늦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러면 내가 이걸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 줄 아냐. 기다리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하냐.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는 본인이 늦으면 내가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볼 수가 없었다. 내 일하는 시간 뻔히 알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하죠. 3번째는 감정 공감을 해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혹시 보셨어요? 인터넷에서? 초등학교 시험 문제였나 봐요. 2 친구가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달리기 시합하다 넘어져서 너무 창피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중 공감하며 말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문제였어요. 1번 정말 한심하구나. 2번 나는 달리기 잘하는데. 3번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지. 4번 정말 창피했겠다. 다치진 않았어? 이게 이제 문제였는데 정답 4번.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4번이 공감하며 말하는 건데 해결책을 자꾸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게 내가 평소에 달리기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상대방을 이제 위한답시고. 3번만 해도 좀 나은데 1번 너 정말 한심하구나. 또 2번 난 달리기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라는 것에 되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정을 얘기하면 그냥 빨리 끝내려고 그래요. 깊은 위로, 깊은 감정의 공감 대신 빨리빨리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이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었고 누구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고 하면 내가 볼 때 그게 그럴 일은 아닌데 네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너무 감정적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느낀 감정을 되게 틀린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공감한다는 것도 지능의 영역이거든요. 이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소모되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좀 별로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 다음 4번째로는 회피형 인간이 있어요. 되게 좋을 때는 막 가까이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잠수 타요. 답장도 없고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전화 오고 카톡 오고 만나자고 하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친해졌나? 하면 또 갑자기 거리를 두고 관계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뚝 끊기고 다시 또 갑자기 연결되고 갑자기 또 끊기고 이런 식으로 불안정한 인간관계가 계속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회피형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큰 이유는요. 친밀해지는 것에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친밀하고 가깝고 이런 대인관계에서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부모, 갑자기 이제 큰 관계 단절이 생겼다든지 또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아주 친밀한 연인 관계였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배신해서 헤어지게 됐다든지 이런 걸 2번, 3번 반복하게 되면 대인관계에 대해서 아예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려요. 관계라는 거는 가까이 할수록 상처만 남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둘 사이의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건강한 경우에는 그 갈등을 직면해서 서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자기 주장도 하고 이렇게 흘러가야지 되는데 회피형 대인관계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리고 연락 안 한다든지 갑자기 다른 주제로 화제를 전환한다든지 문제를 외면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손절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고 손절이 불가능한 그런 대인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를 소유하려는 사람들한테는요,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딱 설명을 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하지 말고요. 그거는 그냥 내 선택이야. 내 결정이야. 내 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를 주면 안 돼요. 그래, 이번엔 내가 그렇게 할게. 이렇게 예외를 자꾸 두면 또 휘말려 들기가 쉬워요. 예외를 두지 말고 늘 원칙에 맞게 딱 정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사과하고 아니야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또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면 또다시 통제하는 거를 허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절대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로남불하는 유형의 사람들에게는요, 맞고 틀리고는 없고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라는 거를 딱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즉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절대 이 대화가 끝나지 않고 관계가 망가지기만 해요. 화만 자꾸 나고. 왜냐면 상대방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주장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야. 너랑 나랑 다르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야. 이렇게 해서 딱 선을 긋는 거죠. 세 번째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감 자체를 구하지 않는 게, 바라지 않는 게 좋아요.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나빠서 안 해주기도 하지만 정말 그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게 공감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 위주로만 대화하시는 게 좋고 감정적 공감을 바라는 거는 다른 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회피형 인간에 대해서는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쥐어야 돼요. 얘가 왜 연락이 안 오지? 왜 카톡을 안 읽지? 왜 카톡 읽었는데 답장이 없지? 여기에 자꾸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신경 쓰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전화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를 나만의 속도로 막 끌고 가라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을 무조건 기다려줘야 된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감 능력이 타고나게 부족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회피형 인간도 본인이 막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막 기대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되고 이러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 너무 과도한 지나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주변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곁에 두면 피 말리는 인간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인간관계라는 게 누구한테나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힘들었었고요.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거에 너무 상처를 받고 내 자신을 탓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내 자신을 너무 힘든 인간관계로부터는 보호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인간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